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네, 컨디션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진짜 마법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약간 조금 불편감이 있긴 한데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그러면 중요한 건 오늘 어제 읽던 부분 사이탈토리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책이 조금 세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밝아가지고 네, 훨씬 편안하게. Okay, now. Oh, this is good. It's too dark. Or okay, what about this one? Okay, I can make it this one. Now, okay, this one. 네, 이렇게 배경색을 왜냐면 지금 또 눈의 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좋긴 한데 또 이게 하이라이트가 있으면 글씨를 읽기가 힘드니까 이것도 너무 밝은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참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쓰임이 다한 지혜, 균형의 법칙. 균형. 진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제가 컨디션 유지하고 이 모든 게 균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레님, 우리가 이번 주에는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다독.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독을 한 지 좀 오래되어서 쭉쭉쭉 최대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대한 이제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책을 오늘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르침? 바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집중. 마이리님 책 1점 만점. 딴 생각하면 어떡해요. 자,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흔쾌히 나눠준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간직간직 꽁꽁 숨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부자가 되는 법이나 물건을 파는 노하우는 사실 그들에겐 쓰임이 다한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움켜쥐고 있다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쓰임이 다한 지혜는 나누는 것이 답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점점 더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할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나면 신기하게도 지혜를 나눠주는 사람에게 천만의 이익이 더 생깁니다. 쓰임이 다한 지혜를 타인과 나눈 보답인 셈이지요.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어째서인지 기대하지 않은 보답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책을 쓰는 이유. 저도 좀 책을 쓰기 위해서 요즘에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다다르고 싶다면 아는 것을 주변에 나누어 줍시다. 비법을 간직간직 혼자서만 앞서겠다는 얄팍한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지금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세금에도 균형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번 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면 결국 몇 배로 돌아옵니다. 저는 지금껏 세무서가 발행한 고지서대로 정직하게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편법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쵸. 편법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납부한 세금만 해도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질문을 흔히 듣곤 합니다. 사이토 이토리 씨는 절세 같은 건 안 하세요? 제가 절세를 하지 않는 건 사실
아무 이득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무서 직원에게 종종 말합니다. 저는 털살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살펴봐 주세요. 혹시 제가 당신을 속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탈살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살펴봐 주세요. 혹시 제가 당신을 속일 수도 있으니까요. 좋아, 세금 한번 팍팍 내보자고. 이 돈을 쓸 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아끼려고 하는 거? 좀 다 없어질까봐 불안감? 이런 거보다는 써야지 돌아오고 도는 거, 이런 거 좀, 저도 경험적으로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금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란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요. 죄송해요. 네, 자. 좋아, 세금 한번 팍팍 내보자고. 저도 이런 마음으로 좀 돈을 대야 될 것 같아요. 금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란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가라면 세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는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감사한 거,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잘 정비된 사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도로, 튼튼한 다리 같은 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안전 유지를 위해 경찰관과 소방관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러니 세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세금을 아껴 부르는 국민은 하늘의 침뱉기처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세상에 남습니다. 돈을 싸들고 저 세상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나 벌써 좀 행복해졌어요. 마음이 풍요해졌어요. 이래서 정말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은 내가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이게 좀 마음이 해이해질 때, 불안할 때, 이때 좀 항상 제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진짜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나는가?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세금을 줄여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이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금 내기를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은 그 돈을 다른 일에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직원이나 고객들과 멋진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게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즐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납세 의무는 헌법으로 정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머뭇거리기보다 차라리 신나게 하는 편이 훨씬 좋지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올해는 세금으로 1등을 찍자. 납세를 게임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아이린이 집중해야죠. 딴 생각하고 왔죠? 다시 집중. 금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좋아, 세금 한번 팍팍 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금이란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가라면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 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잘 정비된 사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도로, 튼튼한 다리 같은 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안전 유지를 위해서 경찰관과 소방관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러니 세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세금을 아껴보려는 그 궁리는 하늘이 침뱉기처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세상에 남습니다. 돈을 사들고 저 세상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세금을 줄여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이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금 내기를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은 그 돈을 다른 일에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직원이나 고객들과 멋진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게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즐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납세의 의무는 헌법으로 정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머뭇거리기보다 차라리 신나게 하는 편이 훨씬 좋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올해는 세금으로 1등을 찍자. 납세를 게임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즐거움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게임으로 삼아버리는 거다. 내가 돈을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게임으로 삼아버리는 거다. 그러면 즐거움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유쾌하게 번 돈으로 즐기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돈이 많은 이들의 행복이 될 거라 생각하면 마음이 저절로 풍족해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세무서 레이더망에 걸릴 것입니다. 맞아요. 놀랄 만큼 엄청난 벌금을 치러 세상의 균형이 바로 잡히겠죠. 단지 세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은 균형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균형의 법칙. 저를 통해 깨우침을 얻었더라도 사실은 처음부터 스스로 알고 있던 지혜입니다. 진짜 맞아요. 그저 제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을 떠올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끌림의 법칙입니다.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그것 또한 우주의 중심에서 전해져 온 것입니다. 가끔 자신의 능력치를 웃도는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생각을 유지한 채 기다려보세요.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외부 세계에서 반드시 해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끌림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끙끙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도 그 문제를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지닌 사람이 곧 당신을 찾아갈 테니까요. 혹시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잡지나 방송이 힌트를 더 줄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멈추지 마세요. 지금 제가 발음 자체가 지금 완전히 영어적으로 되어 있죠. 제가 영어 원서를 읽은 것도 아닌데 그럴 때도 있죠. 또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조금 딕션이 좀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그냥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끔 자신의 능력치를 웃도는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좀처럼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생각을 유지한 채 기다려보세요.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외부 세계에서 반드시 해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끌림의 법칙입니다. 머릿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라. 아무리 끙끙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도 그 문제를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지닌 사람이 곧 당신을 찾아갈 테니까요. 혹시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잡지나 방송이 힌트를 던져줄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멈추지 마세요.
이렇게 열심히 생각했는데도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네. 이제 슬슬 누군가가 답을 가지고 오겠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곧 귀인이 찾아올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곧 귀인이 이제 슬슬 누군가가 답을 가지고 오겠지? 이제 슬슬 누군가가 답을 가지고 오겠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곧 귀인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손에 넣고 싶다고 늘 생각을 하면 그것은 어느새 내 곁에 자연스럽게 이끌러 오게 된답니다. 지혜, 사람, 물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멋진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끌림의 법칙에 따라 끌어당김의 법칙, 이끌림의 법칙,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끌림의 법칙에 따라 언젠가 그 아이디어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까요. 저는 협력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 회사의 직원들은 사이가 무척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저 또한 20년 넘게 주변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인생과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것은 혼자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지혜가 보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일도 점점 순조롭게 풀리죠. 옷을 살 땐 밝은 색으로. 말과 목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색깔도 중요합니다.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색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칙칙한 옷이나 소품에만 매달리면 결국 칙칙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어두운 색은 어두운 생각을 불러옵니다. 색깔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잘 알려줍니다. 색깔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잘 알려줍니다. 삶이 여유로울 땐 화려한 색을 입지만 힘겨울 땐 어두운 색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런 색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어두운 색깔의 탓에 내리막길을 오케이. 제가 이것보다는 그래서 되도록 밝은 색상의 옷을 고르도록 합시다. 취향이 전혀 그런 쪽이 아니라면 자주 들고 다니는 소품을 화사한 것으로 골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어느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화사한 복장을 하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밝고 화사한 복장, 옷차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걸치는 옷이 뭐 그리 중요하겠냐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복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색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소리내야 하면서 화사한 옷을 입어보세요. 어느새 행동도 화사하게 바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뀐 자신의 인생을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겉모습에는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가속의 법칙, 만약 4배라고 말할 때 머리에 짜릿한 반응이 느껴진다면 매출 4배라는 목표에 제 자신을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매출을 4배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답니다. 그러면 재미있게도 주위 상황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욕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걸 소리내어 말한 뒤부터 돈은 얼마나 드는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비행기표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할 것인지, 아니면 하와이에서 놀다 갈 것인지 해야 할 일들이 차례대로 드러납니다. 이를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뉴욕 거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과 뉴욕을 끈으로 연결하고 그 끈을 따라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너무 좋다, 이 글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 레벨이라고 얘기할 때 머리에 짜릿한 반응이 느껴진다면 매출 레벨이라는 그 목표에 제 자신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매출 4배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답니다. 그러면 재밌게도 주위 상황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욕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걸 소리내어 말한 뒤부터 돈은 얼마나 드는지, 가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비행기 표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할 것인지 아니면 하와이에서 놀다 갈 것인지 해야 할 일들이 차례대로 드러납니다. 이를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뉴욕 거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과 뉴욕을 끈으로 연결하고 그 끈을 따라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내게는 좋은 일만 생긴다. 처음에는 꼬이거나 느슨하기도 하겠지만 매일 잡아당기다 보면 그즈는 언젠가 매출 4배로 가는 최단 거리로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애매한 목표는 아무리 말해봤자 실현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소리내어 말해봅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목표에 줄을 묶어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재밌게도 그 줄을 따라가다 보면 도중에 좋은 일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의 법칙입니다.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면 점점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면 점점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다음에 더 큰 목표를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중간중간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중간 목표로 삼아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나약한 존재라 쉽게 게을러집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서서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오케이. 최종 목표를 말하지 마십시오. 중간 표시를 따라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다.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에 품은 그 큰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그 욕망을 억누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머지않아 큰 에너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작은 에너지를 자주 방출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큰 에너지로 쌓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머지않아 큰 에너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그 욕망을 억누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머지않아 큰 에너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 다시 중간 표시에 따라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앞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그 큰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그 욕망을 억누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머지않아 큰 에너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작은 에너지를 자주 방출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큰 에너지로 쌓이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쵸? 아이리님. 남에게 말하지 않는 거. 제가 조금 실수한 게 있네요. 그쵸?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오늘 가장 큰 것 같아요.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 표시에 따라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앞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큰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그 욕망을 억누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머지않아 큰 에너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머지않아 큰 에너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그 욕망을 억누르는 상태. 이 같은 스트레스가 머지않아 큰 에너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작은 에너지를 자주 방출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그 큰 에너지가 쌓이지 않습니다. 이걸 까먹고 있었네요.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쵸? 에너지를 가득 쌓아서 단번에 분출했을 때 큰 행동력이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법입니다. 강이 넘치는 것은 물이 충분히 고였기 때문입니다. 물의 양이 많을수록 봄나무의 기세는 커집니다.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강은 결코 범람하지 않아요. 강물이 고이는 것과 목표를 말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슷합니다. 자신의 갈망을 꾹꾹 눌러 담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머지않아 엄청난 기세로 분출됩니다. 목표를 불쑥 말해버려서 애써 쌓아둔 그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 말을 해라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맞지 않는 것.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 최종 목표는 말하지 않아야 돼요.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도미노 현상. 가속의 법칙 이외에도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이란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차례로 일어나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면 나에게 좋은 일들이 자꾸만 몰려옵니다. 가속의 법칙으로 속도가 올라가 있는 그 상태에서 자신에게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니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미노 현상은 긍정적인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이런 말이 머릿속에서 번뜩이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집을 갖고 싶다. 집을 꼭 손에 넣어야지. 이런 말이 머릿속에서 번뜩이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목표와 나를 끈으로 묶어 연결하고 그 끈을 팽팽하게 당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풍요로움이 눈덩이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가 풀가동을 해서 해답을 이끌어냅니다. 집을 손에 넣겠다는 생각이 바로 신이 준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일을 시작하면 도중에 신이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보내줍니다. 노력하거나 기합을 잔뜩 넣지 말고 힘을 뺀 채 천천히 소리내어서 말해보세요. 못할 것도 없지. 그러면 어느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또 나타나서 당신을 도와줍니다. 세상은 참 풍요롭구나. 먹을 것도 넉넉하고 집에는 텔레비전과 냉장고도 있어. 참 행복해. 맞아요. 이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은 거. 결국은 또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세상은 참 풍요롭구나. 먹을 것도 넉넉하고 집에는 텔레비전과 냉장고도 있어. 참 행복해. 이것이 풍요로움의 말입니다. 풍요, 감사. 풍요로운 말은 그 사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풍요로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얼굴도 풍요로워진답니다. 풍요로움이 점점 늘어나서 가속의 법칙과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지요. 즐겁게 수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마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가 매일 노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놀이로 하는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는 모든 일이 수행이자 놀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할 때도 놀이를 할 때도 심지어 가정에서 머무를 때도 너무 진지하게 행동합니다. 맞아요. 이게 항상 힘을 빼는 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게 실력인데 그쵸? 저항하지 말고 지나치게 진지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눈을 부릅뜨며 화를 내는 걸지도 모릅니다. 일을 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쵸? 회사에서 제게 꾸중을 듣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차피 다 잘 될 테니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망칠까봐 불안해하는 사람이나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매일 화를 내게 되죠. 운이 좋아지는 표정. 화를 낼 때 인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주 화를 내면 미간에 주름이 잡히고 눈과 눈 사이가 좁아지며 입 모양이 일그러집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최악으로 망치는 인상, 즉 불행해지는 얼굴입니다. 미간, 그러니까 이마 한가운데 있는 제3의 눈이라는 그 마음의 눈이 세로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3의 눈은 사물의 본질을 깨닫고 세상의 소중한 것을 살필 수 있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미간을 찌푸리면 얼굴의 주름이 가운데로 몰려서 제3의 눈이 닫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을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가 절대 샘솟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싱글싱글 웃고 다닙니다. 이런 인상으로 지내면 제3의 눈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멋진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저는 언제나 싱글싱글 웃고 다닙니다. 이런 인상으로 지내면 제3의 눈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멋진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입이 옆으로 활짝 벌어져서 양쪽 입가가 위로 올라간 인상 또는 운세를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운이 좋아지면 남들에게 부탁을 받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탁이라곤 해도 사실 그리 대단한 건 아닙니다. 잠깐 실례합니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과 함께 이름을 불리는 일이 많아지는 정도입니다. 남들에게 이용을 당할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쉽게 말을 건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또한 부탁 들어주기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미래란 인간이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흔히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래가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말이죠. 내가 뭔가를 목표로 삼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일을 미리 염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미래를 생각해봤자 고민만 늘어납니다. 상황도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미래는 알아서 나에게 찾아옵니다. 대비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의 부탁은
신이 예비해둔 미래로부터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이 손수 준비한 선물을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이런 선물이 끊임없이 찾아오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부탁이 많아질수록 운세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새로운 것을 익히게 됩니다. 즉,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미래는 알아서 나에게 찾아옵니다. 대비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의 부탁은 신이 예비해둔 미래로부터의 선물이다. 신이 손수 준비한 그 선물을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운세라는 단어 속에는 기세를 운반함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운세를 좋게 하려면 어떤 일이든 기세 좋게 해야 합니다. 부탁을 받을 때도 그걸 드릴 때도 힘차게 대답을 해보는 겁니다. 이 같은 태도로 부탁을 수락하고 자꾸 도와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생깁니다. 잘하는 분야가 늘어나면 이번에는 좋아하는 분야가 생깁니다. 운세라는 단어가 기세를 운반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운세를 좋게 하려면 어떤 일이든 기세 좋게 해야 된다. 부탁을 받을 때도 그걸 드릴 때도 힘차게 대답을 해보는 겁니다. 이 같은 태도로 부탁을 수락하고 자꾸 도와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생깁니다. 잘하는 분야가 늘어나면 이번에는 좋아하는 분야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잘하는 동시에 좋아하는 분야를 발견하게 되어서 매우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잘하는 동시에 좋아하는 분야가 생겨서 잘하는 동시에 좋아하는 분야를 발견하게 되어서 매우 행복한 상태가 된다. 이 단계까지 오르면 당신은 뭐든 착착 잘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평판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뭔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앞으로 저 사람한테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밝은 얼굴의 힘. 남들이 부탁하기 편한 성격도 한 가지 재능입니다.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 다가서기 쉬운 사람이 되어서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건 생각할 필요 없이 항상 오늘 얼굴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미간을 펴서 제3의 눈을 활짝 열어두면 어느새 행복한 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어려운 고민은 해봤자 시간 낭비입니다. 아이에게 그런 걸 물어봤자 부모가 무슨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 본다 한데 아이는 그 의미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대답입니다. 크고 힘차게 똑바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네, 라는 그 대답은 제3의 눈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운이 넘치고 밝게 네 라고 말하는 그 아이에게는 주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부탁을 받는 건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의 장래는 확실히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가 특기인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살려 뭔가를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는 건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잘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발상으로 큰 성공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들보다 뛰어난 기술이나 지식을 지닌 사람은 그걸 잘 활용하려 합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기술이나 지식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편이 더 좋습니다.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은 뭐든 할 수 있으니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좋겠죠.
오히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은 듯합니다. 자세가 좀 불편했네요. 앉아있는 자세가. 좀 편해졌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그 한심한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리 무엇을 할지 정해놓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라며 기타나 퉁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역시 성공과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거 맞지? 성공과는 맞지 않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특기를 살려 뭔가를 해보겠다거나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그 사실에 그저 만족하면 머지않아 가난의 파동이 생긴다. 자신의 특기를 살려 뭐 해보겠다거나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에 그저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뭔가 그 아이디어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닌가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와, 읽었던 내용인데 너무 오래됐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자, 이 가난의 파동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의 파동이란 가난을 향해 가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 즉 마음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가난, 마음이 풍요롭지 않은 거죠. 가난의 파동을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풍요의 파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 듣는 지금 눈에 담고 입으로 말하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게 진짜 단어의 힘인 것 같아요. 풍요의 파동, 풍요의 파동. 둘 다 파동이기에 주변으로 쭉쭉 퍼져나갑니다. 파동은 주위로 퍼진 뒤 몇 배로 커져서 되돌아옵니다. 가난의 파동도 풍요의 파동도 처음에 내보냈을 때보다 훨씬 커진 상태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더구나 가속의 법칙에 의해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그쵸. 그런데 이 가난의 파동을 내뿜는 사람들은 늘 돈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 돈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케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흔히 듣는 말이지만 이것은 돈에 대한 최고의 악담입니다. 이런 험담도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는 돈 말고도 소중한 게 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돈보다 중요한 것도 있지만 돈의 마음을 고려해보면 그런 말은 너무합니다. 돈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니까요. 그쵸? 여자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을 좋아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자, 힘겨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동정하는 것 자체는 훌륭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위로를 한 뒤 긍정적인 말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파동이 생겨서 가난의 파동을 약화시킵니다. 17년 사람을 동정을 이렇게 말해보세요. 좋은 약이 있으니 괜찮아요. 건강하시니 새로운 일자리는 반드시 구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난 참 풍족해. 행복의 신은 신기루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막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뿐입니다. 노력하지 말자. 그러니 아무것도 그곳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물이 풍부한 지역을 자연스레 찾게 되니 저절로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뛰어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하물며 노력 따위는 방해만 될 뿐입니다. 노력 따위는 방해만 될 뿐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참 고마운 일이야, 난 참 풍족해, 난 참 풍요해, 이런 말들 해석하는 거.
아, 여기 요약이 있는데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요약은 뭐 잘 읽었으니까 78점의 법칙.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쵸? 모든 사람은 결점으로 가득하며 그래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을 지닙니다. 이렇듯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도 세상에는 완벽주의자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그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본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패하더라도 후회하거나 반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완벽주의자들은 무슨 일이든 후회부터 하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실패 원인을 돌립니다. 자연스레 주위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돼요.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잘된 부분을 찾아내어 스스로를 칭찬해주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은 점부터 바라보니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거나 불운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니까요. 예. 78대 22의 정리. 유대인의 법칙이라고도 불립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최대한 잘해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78%밖에 달성하지 못합니다. 항상 22%가 남게 되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22%는 다음 단계에서 해결하면 되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개선을 통해 진보합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기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래는 반드시 밝습니다. 현재보다 나아질 게 분명하니까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항상 22%의 개선점을 남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한 가지 개선점을 고치고 나면 22%의 개선점이 또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그 부분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78%의 법칙입니다. 완벽함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는 완벽한 건 신뿐입니다. 평범한 존재인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든 완벽해지려고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맞아요. 근데 완벽해져야만 하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완벽한 목표를 해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반드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개선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개선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틀림없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보다 조금 더 밝은 표정을 지어봅시다. 일이나 인간관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풀립니다. 이처럼 뭐든 조금씩 개선하면 나아지는데 아이는 이것을 개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는 다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살아가는 내내 끊임없이 개선한 사람은 점점 성장합니다. 동서공감할 것 없이 세상 모든 남성에게 마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여성인 당신이 남성의 호감을 사고 싶다면 어머니가 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평범하게 다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잘못하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 엄하게 꾸짖어야 해요. 남자들은 그런 것을 바란답니다. 그런데 상대가 별 신경 쓰이지 않은 남자라면 여성들은 배려를 제쳐두고 자신이 뭘 먹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뭐죠? 사실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약간은 제멋대로인 행동이 남자에게 매력적인 법이니까요. 네, 자신감을 갖고 활달하게 행동하면 스스로 결점이라고 생각하던 부분도 어느새 빛나 보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자신감이란 미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보다 훨씬 멋진 여성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설령 나 자신이 이제 됐어요 라고 생각해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누구든 이렇게 머리를 싸맨 채 어두운 표정만 짓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분명 다 괜찮을 테니까요.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소리내어 여러 번 말해보세요. 신기하게도 도움이 된답니다. 단 너무 어깨에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편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물방울이 되어서 마음의 컵에 뚝뚝 떨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 번 소리내어 말하며 어느새 마음의 컵에 매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즈음 당신은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겠죠. 물론 그런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컵속의 물이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진 않으니까요. 한동안 인기와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컵의 물이 곧 맑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이 말을 천번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노력이나 근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봐도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노력, 근성, 소리내어 말하는 사이에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파동, 네, 풍요의 파동, 성공의 파동, 네, 크든 작든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은 일단 회사 안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입니다. 즉 성공의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사장님에게 다가가면 자신에게도 없는 성공의 파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얻은 기회니 사용하지 말고 이 파동을 느껴보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귀중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파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이 강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의 파동도 함께 강해집니다. 자신의 의사만 확실하게 표현하세요.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제가 마음에 들면 사귀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를 말 속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여성을 잊고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출근하면 일단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세요. 나는 일이 참 즐거워. 난 일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일을 한다면 최고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남자는 반드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스키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스키에 몰입하는 남성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스키는 제쳐두고 여자 꽃무늬만 쫓아다니는 남성은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스키도 안 타면서 스키장에 왜 왔지? 그저 한심할 뿐입니다.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케이. It's already 53. 예, 1시간 동안 읽었네요. 역시 좋은 책이. 네, 그러면 오늘은 한글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 또 루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하느라 수고했어요, 아이린님.